도일 스님의 장군 죽비. 이 시간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와 사건들을 소개하고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도일 스님은 마국사에서 원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미얀마 국립불교대학인 ITBMU와 스리랑카 페라데니아 대학에서 석사를, 영국 런던대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시고 현재 대구시 동구 도동 구룡사 주지 스님이십니다. 그럼 도일 스님의 장군 죽비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행복도량 803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동아일보 미친 전셋값 잡으려면 모르핀과 수술도 필요하다라는 9월 12일자 사설을 소개할까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모두 1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공급, 세제, 금융 지원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미흡하다. 주택 거래만 늘었을 뿐 정작 중점을 둬야 할 서민의 주거 안정은 되레 뒷걸음질을 쳤다. 전세 난민이 늘어나고 급등한 월세를 내느라 서민들의 등골이 휘고 있다. 미친 전세값이 소비와 성장 동력을 갉아먹을 지경에 이르면서 급기야 전세값 망국론까지 나오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정부 대응은 핵심을 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지역 전세값은 64주 연속 올랐다. 마침내 서울에서도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넘어서는 아파트가 등장했다. 전세값 상승은 월세로의 전환, 가계빚 증가, 소비 침체, 경기 하락 순서로 이어진다. 이런 사이클이 부동산 시장과 나라 경제를 회복불능으로 망가뜨릴 때까지 무한 반복된다. 현재경제연구원은 고령화, 일자리 감소, 소득 분배 악화에 이어 전세값을 경기 침체의 4대 주범으로 꼽기도 한다. 미친 전세값의 충격은 이미 넓고 깊게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4월에서 6월 가계의 월세 지출은 평균 73,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6,600원보다 21.8% 급등했다. 덩달아 올 2분기 가계 평균 소비 성향도 71.6%로 추락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병을 고치려면 원인부터 알아야 한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강화도 조약 직후 개항과 도시화로 서울 인구가 급증하면서 자연 발생에 150년을 이어왔다. 1년 단위로 집값의 50에서 80%를 내던 전세는 두 가지 신화를 먹고 산다. 하나는 부동산 불패 신화여, 또 하나는 고금리다. 둘 중 하나라도 작동해야 생존할 수 있다. 하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두 신화는 모두 깨졌다. 전세는 종말을 고하고 월세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문제는 속도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요즘 전 월세 물량이 10개 중 5.5개는 월세다. 4년 전에는 10개 중 3개였다. 내년에는 10개 중 6, 7개가 월세로 바뀌어질 전망이다. 이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사실 웬만한 대책은 다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부터 분양주택 축소와 임대주택 확대까지 총망라됐다. 그런데도 약발이 안 듣는 건 두 가지 이유이다. 사상 초유의 1%대 초저금리 시대가 워낙 빨리 닥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럼에도 뒷북 대응에 급급했다. 문제는 임차인 쪽에서 생겨났는데 정부의 대책은 재건축, 재개발 촉진이나 기업형 임대주택 등 임대인에 대한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건축, 재개발은 대래 전세난을 부추기기 일수다. 용산 기업형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월 186만 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런 대책으론 애초 서민주거 안정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행복주택이나 중공공임대주택 등 서민용 임대주택 대책이 있긴 하지만 특정 계층에 국한되고 공급 물량도 적어 역시 서민주택 대책의 역부족이다. 발상부터 확 바꾸어야 한다. 전월세 대책을 단순 주거 문제가 아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선진국 치고 서민주거 문제 해결이 없이 복지국가 진입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 전체의 80%가 공공주택이며 월 4천 싱가포르 달러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싱가포르 공공주택 정책이 좋은 참조가 될 수도 있다. 장기 대책 외에 단기 대응도 시급하다. 임대주택 공급이 꾸준히 늘리자면 구입 부동산 대책은 방향이 맞지만 2% 부족하다.
당장 숨 넘어가는 환자에게 단식이나 운동 같은 장수 비결은 먼 나라 얘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주택 공급 정책의 초점을 임차인에 맞춰 다시 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등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 가격을 규제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정부는 전세값 폭등 등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이미 전세값은 매매 가격을 웃돌고 있다. 여기서 오르면 얼마나 더 오르겠는가. 선진국처럼 지역임대료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적정 임대료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미친 전세값이 주는 충격과 부작용은 우리 경제를 이미 내사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도 임기 5년 동안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게 될까 두렵다면서 사설을 마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보다도 우리 국민들 모두가 남과 나를 하나로 널리 어질게 사랑하는 마음인 자무량심과 타인의 슬픔과 고통을 내 아픔과 같이 하여 동병상련의 아픔으로 위로받는 비무량심, 타인의 좋은 일을 자신의 일같이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는 희무량심, 일체 만물을 대함에 있어 평등심으로 대하는 사무량심, 바로 이런 사무량심을 갖게 되었을 때 전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